식사들 하셨습니까? 장마철이긴 장마철 같습니다. 비 몇 번 왔다고 습도가 확 올라가서 낮에 나가면은 이제 햇볕이 따갑습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요즘은 비가 오면 폭우가 오죠. 해마다 그렇지만 장마철만 되면은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장마철 대비 잘하셔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6월 28일에 마지막으로 전반기 라이딩을 마감하고 하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15번을 걸쳐서 한 5,513km를 달렸습니다. 어느 해보다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백수라서 눈치 안 보고 주중에 시간이 있을 때 무조건 나가다 보니 6월달 2주를 빼고는 거의 매주 달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주말에 비가 많이 오다가 보니까 저처럼 라이딩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하게 몇 년 동안 주말만 되면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너무 라이딩 거리가 많은 것 아니냐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저는 500에서 한 600km 정도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650km 넘어가면 솔직히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특히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등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엄청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50이 넘어서 중반에 들어서니 체력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중년의 배 나온 아저씨 중 한 명일 뿐이죠. 그냥 요령으로 라이딩하는 것일 뿐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힘든 줄 모르고 라이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아마도 컨디션 조절이 원인인 듯합니다. 친구와 라이딩하면은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라이딩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게 그날 컨디션이 좋지 못해도 강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코스를 바꿔 라이딩 거리를 줄이거나 날짜를 바꿔서 라이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혼자 독고다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몸 컨디션이 나쁘면은 안 나가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 컨디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이 좋지 못하면은 라이딩에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하고, 가끔은 라이딩 중에 멍 때리는 위험한 순간도 있습니다. 절대 몸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시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음주한 다음날, 감기나 몸살이 있는 날, 운동을 심하게 한 다음날은 장거리 라이딩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바이가 몸에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미라주 650으로 장거리 라이딩을 가면 팔, 어깨, 등짝, 날개 축지가 엄청 아팠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조향 핸들이 넓어서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오토바이 무게중심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적응이 돼서 전혀 불편함 없는데, 처음 적응할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셋째, 골반이 엄청 아팠죠. 편하게 스쿠터 2년 타다 보니까 거기 적응이 돼서 그런지 엉덩이보다 골반이 더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너무 넓고 편한 안장과 엇갈려 배치된 V형 2기통 엔진 빵이 커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것도 적응이 돼서 불편한 점이 없는데, 처음 1년 동안은 골반이 많이 아파서 장거리 갔다 오면 걸음걸이가 잘 안 될 정도로 심하게 아팠습니다. 이제는 너무 적응이 돼서 그런지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너무 적응되면 나중에 다른 기종으로 기변하면은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넷째, 올해는 오토바이 고장 이슈가 없었습니다. 올 전반기 새들백 한번 떨어진 것과 연료통 누유, 연료 누유로 인한 합선으로 턴 시그널이 몇 번 고장났다 원상복귀되는 현상 이외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오토바이가 잘 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막 달렸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라이딩 평균 주행 속도가 줄었습니다. 일단 라이딩 중에 라이브로 혼자 멘트를 중얼거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이딩 속도가 평균 한 20km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딩 피로감이 엄청 줄기도 해서 장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 평균 연비도 좋아졌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년도 상반기 라이딩 비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주유비가 한 47만원, 그리고 식대가 한 20만원, 수리비가 한 33만원. 요 수리비에는 타이어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총 비용을 한 1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주행 연비는 19.74km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7.6km 정도 나왔었죠. 사용 내용은 대충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식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슈퍼땡스로 사용할 수 있어서 라이딩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중간중간 커피로 피로와 더위도 잘 식힐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과 구독자님들 때문에 더욱 재미있고 의욕 넘치게 라이딩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 15번의 라이딩을 했습니다. 짧게는 한 100km에서 200km 정도 라이딩도 했고요. 길게는 500km, 600km, 거의 700km 가까운 라이딩도 했었습니다.
토탈 사용 비용은 주유비가 46.9%, 예, 그리고 식대가 한 20% 정도 되고요. 수리비가 33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타이어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타이어 가격이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앞 타이어는 12만 원, 뒷 타이어는 14만 원 그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해마다 야금야금 올라서 올해는 뒷 타이어가 16만 5천 원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환하는데 앞 타이어, 뒷 타이어 교환하는데 4만 원 정도 소요를 했고요. 그리고 중고 연료 탱크하고 속도계 센서가 6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 도색하는데 한 총 비용이 한 2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죠. 이게 충전 거치대 무선 패드가 한 14,000원, 그리고 충전 어댑터가 7, 8,000원,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들었고요. 엔진 오일은 한 통에 한 3,500원 정도 제가 대량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오토바이 마일리지는 한 3,000km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한 번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1,500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올해는 브레이크액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가격을 빼고 난다 그런다면은 실제적으로 수리비는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은 자동차세 18,000원과 그리고 보험료 64,000원이 끼에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통장이나 카드에서 바로 빠져나가서 집계를 하고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003년도 상반기와 2004년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주행 횟수가 17번, 그리고 주행거리가 5,010km였습니다. 거의 올해하고 비슷하게 달렸는데요. 그리고 주유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주유비가 차이가 좀 있죠. 이거는 연비 차이도 좀 이미 있는데다가 작년에 주유비가 조금 더 비쌌죠. 식대나 나머지 수리비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 연비가 2km 좋아진 것은 아마도 오토바이 컨디션하고 라이딩 속도가 많이 좌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평균 연비가 19km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17km 정도로 낮아진 원인이 작년 후반기에 오토바이가 퍼지면서 알았죠. 제네레이터와 레귤레이터 불량으로 전원이 딸려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친 후 확실히 연비가 개선되었거든요. 수리비가 전반기는 비슷한데 후반기에도 비슷한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오토바이가 퍼져서 견인이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여분의 라디에타를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고 라디에타를 누수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새 라디에타는 보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헌 라디에타가 빵꾸 나면 교환할 생각으로 중고를 그냥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3년에는 라디에타, 점화 플러그, 이그니션 코일, 제네레이터, 레귤레이터, 릴레이 등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오토바이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정비 수리비가 타이어 제외하고는 거의 40만원 가까이를 썼는데 이 정도면 싸게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부품 가격으로 방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거의 DIY를 했습니다. 올해는 연료통 누유로 인한 합선으로 방향지식 등 릴레이가 2번 나간 것 외에는 크게 이슈가 없었죠. 연료통은 중고로 여분으로 구입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빵꾸가 나서 결국 친구 공업사에서 용접을 해서 다시 도색을 했습니다. 알곤 용접해준 친구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지금은 한 방울도 안 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수리를 크게 한 것이 연료통 용접과 도색이고 핸드폰 무선 패드 충전용품을 한 3만 원 정도 쓰고 장착을 한 거 외에는 머플러 산소 센서를 교환했습니다. 이것도 오토바이 센터에서 부품차에서 탈거한 중고로 장착을 했죠. 그리고 속도계 센서도 중고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전부 청주 성원 오토바이 사장님이 중고 부품을 무상으로 주신 것도 있고 거의 고물값에 부품을 주셔서 실제 타이어 가격을 제외하면 수리비가 1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 새 부품으로 센터에서 교환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수리 비용이 한 60, 70만원 정도 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저렴하게 오토바이를 운영한 것인지 2023년도 전반기 할리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할리는 소프트테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투어링 타시는 분들은 더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5,000km를 예상해서 반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년치는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타이어 가격은 미라주는 앞바퀴는 12,000km, 뒷바퀴는 한 8,000km로 환산해서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리는 앞바퀴는 10,000km, 뒷바퀴는 15,000km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엔진 오일은 미라주는 3,000km, 할리는 8,000km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할리는 종합보험 가격이죠. 구전차 종합보험이죠. 그리고 연료비는 뭐 똑같고요. 세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은 식대, 커피 뭐 이런 가격이고요.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타이어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한 2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할리가 정품 타이어를 직구를 해서 교환을 했을 때의 가격 차이입니다. 이거를 정품으로 그냥 할리 센터에서 교환을 하시면 이거보다 한 2배 가까이 가격이 늘어나죠. 그리고 엔진오일도 세일할 때 엔진오일 구입했다가 공인만 주고 엔진을 교환을 했을 때 가격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교환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00원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2번을 교환했을 때 뭐 한 2만원 조금 넘는데 5,000km로 환산하면은 18,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4만원 차이가 나고요. 수리비는 할리는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할리가 뭐 수리를 한다 그러면 뭐 어마무시하죠. 미라주 몇 년치 수리비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이게 각자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 16만 7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새 차이거나 경험이 더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오토바이가 연비가 조금 더 원래 좋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17km밖에 안 나왔던 게 오토바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연비도 할리보다는 조금 더 나았고요. 할리가 한 18km, 19km 정도 나오고요. 제게 19에서 한 2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기에 한 63만원 정도, 1년이면 한 1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리터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책임보험이 보통은 40만원, 25만원, 15만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마다. 할리 기준으로는 책임보험으로 한 60, 70만원 정도 되고요. 첫 해에. 그리고 종합보험도 80에서 한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하한선은 한 6만원 정도까지밖에 내려가지 않는데 제가 6만 4천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변을 하면은 보험이 다시 리셋되는 아주 무지막지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서 고정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0km 정도 운행을 한다고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한 1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요거는 고정비하고 뭐 타이어 가격 그리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꼭 순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순정을 고집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 13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문제가 크게 되지를 않는데 허떡급 정도 타시는 분들에게는 100만원이면은 오정비를 쓰고도 남을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볼 문제죠. 일단 뭐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보험료가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심각하죠. 이게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보험료가 책정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자차 보험이 없고 차량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보험료가 높다는 점이며 기변을 할 경우에는 다른 오토바이를 타면은 경력 인정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보험회사에 엄청 유리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듯 하죠.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본인 오토바이 보험료와 보유기간, 모델명, 연식을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될 듯 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저배기량인 100에서 125cc나 쿼터급, 미들급 그리고 900cc 이상 고가 오토바이를 탄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확실히 운영비 차이는 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주유비인 연료비가 5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터급 연비가 10km 이하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20에서 40km 정도 나오는 오토바이는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고 속도나 성능에 목매이지 않는다면은 연비가 30km 이상 나오는 쿼터급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연비가 좋은 오토바이는 그만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쿼터급을 많이 거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참고하시고 오토바이에 입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미라주 650을 통해서 미들급 오토바이 운영비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